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 처리팀의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진명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공유를 드릴 논문은 Low Rank Adapt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줄여서 LoRa라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튜닝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 리뷰를 위해서 김수빈님, 박수희수님, 조진웅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흔히들 익숙하실 그림부터 언급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버트. 버트의 경우, 버트 전후로 NLP 흐름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NLP의 트랜스퍼 러닝의 붐을 불러일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트랜스퍼 러닝, NLP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언라벨드 코퍼라, 라벨링 되지 않은 순수한 말뭉치들로 인간이 배우듯이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을 해서 모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잘 찾은 다음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타스크 문제를 푸는 것을 파인 튜닝,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흔히들 일컫습니다. 근데 버트의 파라미터 수를 보시면은 이제 340 밀리언에서 점점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픈 AI GP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 밀리언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1,500로 커지고, 이제 글로벌 로버타, 그리고 메가트론 LM, 그리고 T5는 이제 350 밀리언은 정말 예전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11 빌리언까지 이제 모델을 키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20 빌리언이 맥시멈이었는데 오픈 AI의 GPT-3가 이런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었죠. 이제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모델들은 아래에 깔려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고, GPT-3는 무려 방금 설명드렸던 T5 11 빌리언 모델의 10배 이상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는 175빌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또한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제로샷 러너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도 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GPT-3도 사실 나온 지 꽤 됐는데 이 이후로는 어떠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GPT-3가 나온 이후로 네이버에서도 82빌리언 모델의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메가트론 튜링 MLG에서 무려 530빌리언의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주라식 원, 고퍼, 플라밍고, 최근에도 다양한 라지 스케일 LM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최근에 메타 AI에서 20빌리언의 모델을 무료로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허깅 페이스랑 빅사이언스 연구진들이 개발한 블룸 모델 또한 최근에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NLP에서는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보증 수표는 적어도 2, 3년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러한 모델들이 개발됨과 동시에 100빌리언 모델이 금방 우리에게 오진 않겠지만 20빌리언의 모델은 벌써 저희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공개가 되어 갈 것이고 큰 모델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큰 모델을 활용하는, 어떻게 다운스트림 타스크에 적용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버트가 나온 이후로 많은 NLP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실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유,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 언라벨드 코퍼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모델 문제를 풀게 시켰더니 잘하더라. 이러한 사전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모델 크기를 키웠는데 더 잘 되네. 어디까지 키워볼까? 하다가 앞서 GPT-3에서 키운 것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 목적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어댑테이션,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란 예를 들어서 기사문 요약이 될 수도 있고요. 머신 리딩 컴프리hen션, 기계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Natural Language to SQL, 자연어 쿼리문을 이제 이에 해당하는 SQL 커맨드, 명령으로 변환을 시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으로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위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은 트레이닝 데이터 오브 컨텍스트 타겟 페어스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아래에서 보시면 Z라는 데이터셋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X와 Y, X는 이제 인풋이고 Y가 타겟, 라벨드 데이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tural Language to SQL에서는 Natural Language 쿼리문을 자연어 우리가 뭐 말하는 쿼리문을 실제 이에 상응하는 SQL 커맨드로 바꾸는 태스크가 될 것이고요. 서머라이제이션의 경우 기사문 요약, 즉 X로는 기사문이 들어가고 Y로는 인간이 직접 이제 요약을 해놓은 키워드를 포함하는 어떤 서머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기존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풀었습니다. 파인 튜닝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번 볼까요? 흔히들 이제 저희는 많은 랭귀지 모델들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로 풀게 됩니다. 이 MLE는 뭐 likelihood를 maximization 한다라고 단순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수식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P, 파이 안에 로그 안에 수식을 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컨텍스트 X와 Y, T는 이제 T 시점 이전에 단어 그러니까 이전에 센텐스 이전에 어떤 프리픽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들어올지에 대한 likelihood 우도를 이제 보시면은 length에 대한 summation 텀이 있고 x, y는 example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이런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파라미터 파이를 찾겠다라는 것이 이 파인 튜닝의 오브젝티브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티브를 저희는 어떻게 찾죠? 이 파일을 어떻게 찾죠? 보통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파생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 P, 아담 W, 아니면 RMS 프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본질을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경사 하강법,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우도를 맥시마이즈 하는 일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로스 서페이스 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뚜벅뚜벅 찾아서 걸어 내려가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간다,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서 이 두 가지의 내포된 의미. 첫 번째, 어디로 내려갈 것인지, 어디가 가장 낮은 지점인지 찾아갈 방향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그레디언트가 될 것이고 얼마만큼 보폭을 걸어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얼마나 갈 것인지 러닝 레이트로 보폭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얼마나 갈 건지 보폭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 이 그레디언트는 흔히들 체인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모델에서 인풋을 통과를 시켜요. X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백워드를 시켜서 역전파를 통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레이어 그 모듈들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역전파했을 때 다시 역전파 수식에 의해서 체인롤에 의해서 역전파 역함수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값들을 텐서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티마이저에서도 그냥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옵티마이저에서 새로 얼마만큼 보폭을 갈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멘텀 기법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어댑티브 기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전 기록들 이력들이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전 기록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또 저장해야 되는 수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GPT-3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전체 크기가 175빌리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175빌리언 모델을 단순히 저희 서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고된 일인데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올리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워드 패스,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텐서도 또 이제 그것도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얼마나 보폭할지 결정하려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저장해놔야 되는 건데 그것도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빈 모델들은 포워드 패스 한번 거치는데도 엄청난 연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연산과 스토리지 이렇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되는 코스트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파인 튜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라미터 효율적인 튜닝 방법론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로라라는 페이퍼 또한 그러한 파라미터 이피션트 튜닝의 한 갈래라고,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피션트 로라는 어떻게 오젝티브를 변경을 했냐, 이 빨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찾겠다라는 수식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달라지는 부분, 이 맥스 아래에 있는 솜자가 달라졌죠. 풀리 파인 튜닝에서는 인타이어 파라미터 파일을, 그러니까 175빌리언 전체를 그냥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의미고, 아래는 세타로 바뀌었어요. 이 세타는 원래 오리지널 파라미터보다 훨씬 작은 양의 셋오브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얻을 수 있는 게인이 100%라면 조그만 그거의 엄청 일부 1% 아니 0.01%만 업데이트 하더라도 0.01%의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여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전 개인의 90% 정도를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티브가 저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왼쪽은 단순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은 파이였는데 아래 보시면 세타 제로 플러스 델타 파이 세타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아주 스몰한 세로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뭔가 델타 파이 세타를 더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변화량을 더한다? 이게 로라의 핵심 개념이니까 변화량을 더한다. 변화량을 왜 더하지? 이것만 의문점으로 가지고 계시고, 제가 뒤에서 로라를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까지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이제 어떤 문제, 파인 튜닝으로 점점 커지는 라지 모델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이피션트 어프로치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라는요, 앞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특히나 위 두 논문의 영감을 받아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로라는 학습된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드 모델이 실제로는 이제 낮은 로우 인트릭식 디멘전에 있다라고 라는 두 논문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로우 인트릭식 디멘전이라고 하면 이제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 그러니까 과하게 매개변수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PT 언어 모델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커진 만큼 그 몸집의 값을 하냐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5빌리언, 530빌리언,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파라미터가 전부 필요한 것이냐? 과연 거기에 내재되는 아래 차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컨셉에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로라는 그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라의 이름 또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에요. 모델 어댑테이션을 하는데 로우 랭크를 이러한 인스피레이션을 활용하겠다라는 컨셉이겠죠. 그래서 저자들은 로라를 사용하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고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어댑테이션 중 덴스 레이어의 변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댑테이션 중 덴스 레이어의 변화에 대한 델타겠죠.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서 신경망의 일부 덴스 레이어를 간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뒤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시죠. 그래서 로라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적고 학습 처리량이 높으며 이전의 파라미터 이피션트 어프로치 대비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타, 디버타, 그리고 GPT-2 and 3에서 파인 튜닝 퍼포먼스보다 같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로라를 설명드리기 전에 터미놀로지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 D 모델은 768차원, 1024차원의 인풋 아웃풋 디멘전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WR의 첨자로 QKVO, 그러니까 Quality Value Output은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에 있는 Quality Value Output Projection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W 혹은 W0라고 제가 노테이션을 쓰는 거는 오리지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75빌리언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가 붙은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은 로라 모듈의 랭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라가 사실 이런 파라미터 이피션시 기법을 NLP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에요. 트랜스포러닝의 붐이 시작된 이래로 수십 개의 연구에서 파라미터와 컴퓨터를 계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모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주로 랭귀지 모델링, 언어 모델링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주요한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댑터 레이어를 각각 레이어에 삽입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 P 튜닝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피스 튜닝과 같이 인플레이어 액티베이션의 어떤 특정한 폼을 최적화시키는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제 아래 논문은 MAM 어댑터라고 로라 이후에 나온 로라보다 더 퍼포먼스도 좋고 더 효율적인 어댑터 기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전 기법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놔서 여기 있는 피규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댑터,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로라까지 간략하게 피규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왼쪽 피규어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림은 트랜스포머의 한 1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이어 안에 보통은 셀프 어텐션 모듈, 멀티 헤드 어텐션 모듈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트랜스포머는. 근데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을 멀티 헤드 어텐션을 거친 다음에 이 출력 값을 가지고 어댑터에다가 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아웃풋을 어댑터에다가 쏴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가운데 그림으로 돌아오시면요. 실제로 이제 어댑터 레이어라고 하면 2017년에 비전 쪽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던 기법인데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파라미터는 프리즈, 픽스 시켜놓고 새롭게 추가하는 저기 있는 어댑터 레이어, 피드 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이랑 피드 포워드 업 프로젝션 이 두 가지 매트릭스 종류만 새롭게 학습하는 기법을 일컫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댑터 기법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을 받아야 어댑터에서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퀀셜리하게 연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프런스 레이턴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어댑터 드롭이라는 기법에서는 레이어 프로닝을 통해서 뭐 특정 레이어에다가만 어댑터를 추가한달지 혹은 어댑터 퓨전 같은 논문에서는 멀티태스크 세팅을 통해서 이런 레이턴시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컨셉으로 최대한 이런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줄이는 어댑터 기법들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라 이전까지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프리피스 튜닝은요. 보신 바와 같이 키와 밸류에 이제 프리펜데이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P 튜닝이나 프롬프트 튜닝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자가 만든 슬라이드가 있기에 제가 아래 링크를 첨부를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흔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파인 튜닝은 100%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단에서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GPT-3의 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전부 다 프리트레이닝 시켜놨으니까 실제로 잘했죠.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는 이제 라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뉴얼리 리튼 프롬프트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하면은 저희가 지시문을 GPT-3한테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평문을 제주어로 변환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제주어 변환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GPT-3가.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 잘하는데 인간이 생각했을 때 그냥 명령문만 쓴다고 다 잘하진 않아요, GPT-3가.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뉴얼리 리튼 프로퍼트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쓴 지시문, 인스트럭션이 서브 옵티멀, 그러니까 차선책일 수 있다,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프리픽스 튜닝의 경우에는 파인 튜닝은 100%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프리픽스 튜닝은 0.1%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격려가 됐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 컨텍스트 러닝이랑 대비적으로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학습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지금 보시면은 프리피스 튜닝은 지금 쿼리 키 밸류에서 키 밸류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키랑 밸류는 이미 텐서 형태예요. 매트릭스 형태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벡터죠. 그거 앞에 붙는 이 친구들도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리하게 쓰인 자연어 형식에 최적화하기 어려운, 기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포맷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잘 학습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프리피스 튜닝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모델이 가용할 수 있는 시퀀스 랭스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12, 1024, 356 이렇게 시퀀스 랭스가 제한이 되어 있는 모델들, 뭐 모델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러너블한 인베딩을 사용하는 러너블한 워드 인베딩을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이라면은 좀 문제가 될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하는 모델들이라면은 조금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시퀀스 랭스를 제한하는 기법이라고 로라에서는 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챕터 제목도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로 충분하니? 라고 로라에서 반문을 하면서 실제로 챕터 3의 제목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격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댑터 레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퀀셜리하게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퍼런스 레이턴시, 추론함에 있어서 지연 시간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테이블을 논문에 올려놨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은 안 오는데 논문에서 표현이 노티서블한 레이턴시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 기법은 시퀀셜리하게 연산을 취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발생한다라고 로라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런 프리피스 튜닝 같은 경우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컨티뉴어스하게 좀 기법을 변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적화하기 어렵고 그 성능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에서 넌 모노토니컬리하게, 모노토니컬리하다고 하면은 보통은 strictly increasing 혹은 strictly decreasing, 그러니까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거나 이거를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동하는 경우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렴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최적화하기 어렵다라는 걸 관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시퀀스 랭스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유세이블 시퀀스 랭스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라의 차례입니다. 로라는 어떤 기법이고 앞선 이전의 기법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 기법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라는 우선은 모든 데스레이어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특히나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비전 모델이랄지 아니면 어떤 이제 NF 리니어나 뭐 다양한 NF 리니어가 쓰이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특히나 파워풀한 게 뉴럴 네트워크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많은 덴스 레이어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게 파워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아래 논문 Interesting Dimensionality Explains the Effectiveness of Language Model Fine-Tuning이라는 페이퍼에서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제 로라는 이제 죄송합니다. 로우 인트rinsic 디멘전을 가진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걸 가정으로 깐다고 했었잖아요. 이 아래 논문에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로버타의 경우 only 200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원래의 퍼포먼스의 90%를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앞서서 이제 340 밀리언, 175 빌리언 이런 천문학적인 단위를 보다가 200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달성을 했다? 이게 정말 센세이션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정말 파라미터 이피션트 할 만라고 표현할 만하다라고 이해가 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피규어인데, 여기서 이제 SAID랑 DID라는 기법이 있는데, 왼쪽 피규어는 DID라는 기법이고, 쭉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파인 튜닝 했을 때의 퍼포먼스고, 아래 이제 X축에 있는 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10의 2승 100개고 그 다음에는 10의 3승 1000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SAID에서가 앞서 말했던 207개의 파라미터만으로 이제 90%의 퍼포먼스를 달성했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왼쪽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DID 모델, DID 기법에서 MRPC랑 QQP에서 322 그리고 774개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90%의 퍼포먼스 게인을 달성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앞선 그 기법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기법인데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중간에 멈추고 질의응답 시간 바로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랭크 파라미터라이즈 업데이트 매트릭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어댑터랑 조금 비슷해 보여요. 어댑터도 이제 R 차원 원래 D 모델이 가지는 768보다 훨씬 작은 차원으로 다운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가 있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업 프로젝션이 있는데 로라도 똑같이 다운 프로젝션이 있고 업 프로젝션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로라에서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게 변화를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로 최적화한다라고 언급드린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서 로라는 다시 한번 가정을 말씀드리면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얼마만큼 변할지에 대한 값 델타 W를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델타 값 변화량 또한 어댑테이션 중 인트레식 랭크가 낮다라는 거를 가설을 깔고 갑니다. 앞서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 논문은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이 인트rinsic 랭크가 낮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로라에서는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 또한 그러니까 델타 W 또한 어댑테이션 중에 인트rinsic 랭크가 낮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매트릭스 W0는 175빌리언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행렬에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 175빌리언 들 중에 이제 nn 리니어로 되어 있는 웨이트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nn 리니어로 되어 있는 행렬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표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W0에다가 계산된 델타 값, 이제 변화량 값을 더해줘서 백워드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취해서 계산한 변화량을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한 변화량을 이제 원래 웨이트에 더해줘서 혹은 빼줘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변화량을 BA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피규어에서 보시면은 A 매트릭스로 이제 다운 프로젝션을 하고 B 매트릭스로 업 프로젝션을 해서 그러니까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델타 변화량 값을 근사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식적으로는 엄청 단순하죠. 구현도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이 학습 중에 오리지널 웨이트는 어댑터 기법이랑 프리픽스 기법과 동일하게 프로즌, 픽스 시켜놓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only A와 B 매트릭스만 학습을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태워주고요. 그게 W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풋 X에 A 매트릭스로 다운 프로젝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를 멀티플리케이션 해줘서 업 프로젝션 해서 원래 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정말 단순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보시면은요, 그냥 엄청 단순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토치의 nn.linear를 상속받은 새로운 리니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저기 이제 로라레이어라는 클래스도 상속을 받는데 저거는 그냥 이니셜라이저, 그냥 생성자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큰 역할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라레이어, 로라 A랑 로라 B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서 크게 한번 해서 보시면은 인피처, 그러니까 768차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피처에서 R 차원으로 다운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로라 A 매트릭스 그리고 R 차원에서 다시 원래의 아웃 피처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업 프로젝션 이 두 개만 정의해줄 디파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데 본 논문에서는 A 매트릭스는 가우시안으로 논문에서는 가우시안으로 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구현체에서 이제 카이밍 유니폼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 매트릭스는 영행렬로 조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영행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의 장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댑터 기법과 다르게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프로덕션을 배포할 때 웨이트를 명시적으로 계산 및 저장하고 평소와 같이 빠르게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GitHub의 구현체의 리드미에도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모델점 이발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위에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발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웨이트에다가 로라 기법으로 파인 튜닝을 시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로라 원래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거고 프로즈 시켰으니까 로라 A랑 로라 B 매트릭스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해당 파라미터 해당 태스크에 맞게.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맞게 업데이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로라 A랑 로라 B에 그 정보가 담겨 있을 텐데 이거를 인퍼런스 시나리오에 사용을 한다. 프로덕션 서머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프로덕션 시나리오에 이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PLM은 그대로 두고 이 로라 A랑 로라 B 웨이트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드 스테이트 딕트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밸류에이션 이제 오버라이딩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A, B 이 값을 새롭게 이제 더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값을. 그러면 이제 합쳐져서 마지드 이 웨이트에 새롭게 파인 튜닝 시킨 값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댑터 기법은 중간중간에 트랜스포머 레이어 사이에 어댑터 레이어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시퀀셜리하게 연산이 증가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라 A랑 B를 인퍼런스 할 때 추가로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웨이트에다가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퍼런스 할 때 그냥 트랜스포머 레이어만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인플러스 레이턴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청천님 질문 혹시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감사함 잘 듣고 있습니다. 그 A하고 B가 아까 보면 모양이 그 저기 좀 A하고 B가 그 작은 레이어로 줄였다가 다시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A가 이제 D는 같은데 R로 줄었다가 다시 R에서 다시 D로 커지는 거 맞나요? B로 커진다기보다는 원래의 네. 아웃풋 피처로 커지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입력 X가 D니까 아, B A는 말씀이시죠? D에서 네. R, 네네네, 알겠습니다. R에서 B는 다시 R에서 D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W에다 더할 때 이 쉐입이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춰서 더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쉐입이 안 맞는다라는 게 살짝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이 W는 D 곱하기 D 차원이잖아요. W는요. 근데 그 A는 D의 R이고 B는 R의 D니까 그 두 개의 모양이 안 맞아서 더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아, 웨이트에다 더한다고 하셨잖아요. W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네. 노테이션 D by K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 W는 저기 D by D로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요. 네네. 그리고 A는 D by R일 거고 B는 R by D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하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저기 밑에 수식에서 그래서 혹시나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틀린 부분 있으면 다시 지적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원래 논문에서는 D by K로 쓰여 있는데 오른쪽 피규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D by D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래 원래 인피처랑 아웃피처를 나눠 놓지만은 트랜스포머에서는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전부 다 D로 고정해서 레이어별로 연산을 취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렇다는 가정하에 A의 사이즈는 R by D가 될 거고, B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D by R이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풋 피처도 D 차원이었었겠죠? 그러면은 A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R로 떨어질 거고, B에서 이제 R에서 다시 D 차원으로 키워주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네,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요. 네. 그걸 아까 지금 이제 인퍼런스 할 때 A하고 B를 W에다 더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여기 부분인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A하고 B를 골뱅이 알파가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어쨌든 쉐입이 맞아야지 그 네, W랑 더할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이제 로라 B, 그다음에 골뱅이 로라 A 한 거의 트랜스포즈가 결국 이제 그 D 바이 D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해줄 수 있으실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저희 직관이랑은 다르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라 A가 이제 R 바이 D로 되어 있고 로라 B에서 이제 D 바이 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펜인 펜아웃 옵션이 true면은 여기 웨이트에다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거와 상관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D 바이 R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A는 이제 R 바이 D 매트릭스고 B는 D 바이 R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웨이트는 아시다시피 D 바이 D 매트릭스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즈 안에 로라 B랑 로라 A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은 이제 B가 D 바이 R 매트릭스였고 A가 R 바이 D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이거를 취해주면 D 바이 D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능하군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트랜스포즈에도 디바이드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늦게 해가지고 네, 네, 해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청초님께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제 학습되어 있는 다운스트림 파라미터들을 이제 BA를 이제 웨이트에 맞이하는 형식으로 이 해당 원래는 웨이트에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웨이트를 맞이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해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한 게 그냥 만약에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웨이트 값들을 빼주기만 하면은 원래 오리지널 웨이트 값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좀 편리성이 있다고 로라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한 로라 BA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서머라이제이션은 이제 스테이트 딕트로 저장을 해놓고 원래 이제 트레인 모드로 바꾸면은 맞이되어 있던 거를 다시 BA를 빼주기만 해서 오리지널 웨이트 상태로 복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학습을 해주면은 로라 A랑 로라 B 매트릭스만 새롭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학습해주면은 전체 파라미터는 건드리지 않고 아주 적은 파라미터 10메가바이트 아니면 뭐 30메가바이트 아니면 10밀리언 이런 적은 파라미터 셋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시 하면서 어댑터 모델과 다르게 인플루언스 레이턴시도 발생하지 않고 따로 프롬프트를 둔 게 아니니까 프롬프트 튜닝이나 피 튜닝, 프리픽스 튜닝과 다르게 시퀀스 랭스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기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로라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꽤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러면 앞서서 설명한 것들이 실제로 웰던하게 동작하느냐 실험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PLM들을 이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를 평가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NLU는 로버타랑 디버타를 활용을 해서 글로 벤치마크에서 평가를 했고 NLG는 프리피스 튜닝 실험 세팅을 그대로 사용해서 GPT-2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GPT-3와 같이 위키 SQL과 썸 서머라이제이션을 추가해서 더 큰 규모의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NLU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어댑터 방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일관성 있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인 튜닝보다 몇몇 과제에서 더 좋은 성능을 확실하게 보였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태스크 종류에서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그 오른쪽 에버리지에서 두 칸 더 오면 RT 태스크가 있는데 이 RT에서 보면은 로버타 베이스 모델에서 비교하면은 그냥 파인 튜닝 했을 때는 78.7인데
로라 튜닝을 했을 때는 86.6으로 이거는 이 태스크는 좀 많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적은 파라미터에도 불구하고 오버 퍼포먼스한 태스크도 있고 대체적으로 파인 튜닝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 지금 보시면은 디버타 파인 튜닝 하려면은 이제 1500밀리언 파라미터를 전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로라 튜닝은 4.7밀리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GPT-NLG에 대한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2나 다트에서는 항상 이제 로라가 일관성 있게 가장 좋은 성능 지표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웹 NLG에서는 씬에서는 파인 튜닝이 제일 잘했고, 언씬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댑터라는 기법이 더 잘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인 거는 또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로라 튜닝이 NLG 태스크에서는 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이후에 나왔던 MAM 어댑터라는 페이퍼에서 라우지랑 블리스코어를 가지고 NLG 퍼포먼스를 측정을 했는데 거기서 퍼포먼스는 항상 프리피스 튜닝이랑 어댑터보다 좀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좀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고 GPT-3 실험 결과에서도 모두 파인 튜닝 방식을 이겼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이제 로라에서 이런 NLU나 NLG 테스트에서 특별히 떨어지는 구간 없이 항상 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튜닝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댑터류와 다르게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까 이제 코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프리피스 튜닝과 다르게 유세이블 시퀀스 랭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문장 길이를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장점이고요. 로라는 가중치 업데이트의 행렬의 변화량이 제가 이게 표현이 좀 잘못 썼네요. 가중치 업데이트 행렬의 변화량이 로우 인트랙션 랭크 그러니까 저차원의 어떤 고유 랭크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깔고 이런 기법을 제안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문에서는 랭귀지 모델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든 댄스 레이어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